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 위험 신호라고 하는 것을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4가지 관점에서 부부관계의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위기는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제 누적이 돼서 생기는데요. 부부관계에도 어떤 위험이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이건 역시 누적되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 4가지 관점에서 이런 것이 누적되면 부부관계에 위험 신호가 온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굵직한 제목을 말씀드리면 방을 따로 사용한다. 두 번째, 대화가 점점 줄어든다. 세 번째, 긍정적 표현보다 부정적 표현이 늘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당연시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부부관계가 점점 위험한 상태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을 따로 사용한다입니다. 일명 분방한다 이런 거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 속에서 들어보면 부부의 잠버릇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과도하게 코를 건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을 따로 사용하게 됐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직업적 특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새벽 일찍 출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옆에 있는 배우자가 깰까봐 그런 것들이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냥 저녁에 잘 때부터 분리해서 잔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저녁형 인간, 아침형 인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녁잠이 많은 분이 있고 또 아침잠이 많은 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잠자는 습관 때문에 서로 방해가 되거나 잠도 안 오는데 옆에 가서 누워있는 것도 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방을 따로 사용한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부 사이에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옆에서 자는 게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 등을 대고 자는 것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분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가 이제 가장 위험한 분방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많은 부부 상담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등을 대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잠자리는 함께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방을 하다 보면 공간적인 거리감도 생기지만 나중에 심리적인 거리감도 생기고 정서적인 거리감도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합방을 하게 될 경우에 어색하고 뭔가 불편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분방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화가 점점 줄어든다예요. 대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3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일상과 관련된 대화가 있고 두 번째 정서와 관련된 대화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성적 대화가 있습니다. 이게 음담패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스킨십을 하거나 눈맞춤을 하거나 또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건 모든 것이 다 대화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과 관계된 거, 일상과 관계된 거 대화가 없고 정서적인 교감이나 공감도 없고 또 성적인 어떤 스킨십도 없고 이러다 보면 사실 말로만 하는 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하는 거, 행동적으로 하는 대화까지도 줄어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대화 스타일이 한 분은 되게 과묵해서 별로 속내를 표현하지 않아요. 침묵형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인지적으로만 인지할 뿐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화 스타일의 차이가 벌어지다 보면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대화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대화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화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침묵형 중에는 원래부터 말수가 없는 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형을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이 침묵형을 의도적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걸 수동 공격이라고 하는데
말을 붙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말하기 싫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침묵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부정적 감정을 쏜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 내가 공격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나중에 그게 분쟁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수동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침묵형 대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수동 공격형적인 사람으로 또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부부에게 모든 것이 다 공개되고 모든 것이 다 오픈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화가 점점점 줄어들다 보면 서로에게 비밀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비밀이 비밀로 끝나면 괜찮은데요. 비밀이 오해가 되거나 왜곡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 실타래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점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거기에 또 비밀까지 쌓인다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해명하더라도 부부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해시키려다가 오해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100% 다 오픈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서로가 어떤 생각이나 또는 감정뿐만 아니라 일상과 관련된 것도 많이 오픈하는 부부일수록 굉장히 대화도 건강하지만 부부의 삶도 건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화 시간을 만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피적인 부분도 있고 방어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야기를 좀 하자 이러면 그냥 그걸 회피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바빠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화를 붙이는 분도 지치고 화가 나고 또 대화의 장소에 앉아야 되는 분도 계속 불편하고 불쾌하니까 점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부부 사이에는 오해 아닌 오해도 생기고 섭섭함, 서운함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누적 되다가 결국 폭탄이 빵 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긍정적 표현보다 부정적 표현이 늘어난다 이렇게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인정받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위기에 들어가는 부부들을 보면 칭찬, 격려, 위로, 인정 같은 거는 거의 안 해요. 이런 걸 할 기회가 있어도 안 해요. 그리고 무엇은 더 많이 한다? 불만, 불평, 비난, 공격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부부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뻥뻥뻥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긍정적인 표현만 사용해서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양한 사건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어나고 해결되고 해소되고 사라지고 또 오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긍정적인 표현도 하지만 부정적인 표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표현은 10가지 중에 6가지, 7가지 하더라도 부정적 표현이 한두 가지가 있으면 오히려 이 부정적 표현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보약은 한 달 먹어야 몸이 좀 보신이 된다고 할까? 그런데 독약은 하루가 아니라 한 방울만 마셔도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오거든요. 따라서 긍정적인 표현이 우리 삶의 70%, 80%라 하더라도 부정적 표현이 10%, 20%만 있어도 이게 확 덮어 씌우는데 하물며 긍정적 표현은 적고 부정적 표현이 많다? 이러면 부부관계에는 아무리 좋은 일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걸 다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불만, 불평, 비난, 공격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걸 균형을 잘 맞추되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좋으냐? 2대 1 정도면 좋겠다. 즉 긍정적인 부분이 2, 부정적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다루어야 한다면 1, 이 정도의 비율로 하면 그나마 사람들이 혹시 불만, 불평, 비난, 공격을 받더라도 크게 상처받지도 않고 살다 보면 나도 불만이 생기고 저 사람도 생기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2대1의 비율이 아니라 1대1이 되거나 아니면 0대1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부부관계에는 위험 신호가 올 수밖에 없죠.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모든 것을 당연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남편이니까, 당신은 아내니까 그거 해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부부관계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 세상에 물론 뭐 당연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는 없다고 봐요. 비록 남편이니까 뭐 경제활동 해야 되고 아내는 내조를 해야 되고 요즘은 다 맞벌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남편인데 저만큼 고생했으니까 내가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칭찬해주고 하는 거고, 또 아내도 뭐 맞벌이는 안 하더라도 집에서 내조를 잘하거나 아이들을 잘 키운다면 당신이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 해주는 거에 대해서 또 칭찬과 격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많은 부부들이 1년 차부터 가다 보면 점점점 삶이 무뎌지면서 어떻게 된다? 아니, 아내니까 당연히 네가 해야지, 남편이니까 당신 그거 해야지 하면서 당연시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2번하고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애들 아빠잖아, 당신은 애들 엄마잖아, 그러니까 그게 힘들더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당연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에는 굉장히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삐그덕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하시겠죠, 아빠니까 당연히 하시겠죠 아이들한테. 근데 그걸 당연시하지 마시고 당신이 이런 엄마니까 참 고맙다, 당신이 이런 아빠니까 참 고맙다, 이런 말들, 긍정적인 표현을 자꾸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부가 싸우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니만 고생하냐? 나도 고생하는데?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부부는 맞벌이를 하든 외벌이를 하든 각자가 다 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게 정성적으로 봤을 때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고생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성적으로 누구는 한 7개 많이 하고 나는 3개만 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존중해주고 또 이걸 수용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래야만이 부부관계가 나이가 들면서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시하지 마시고 정말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이런 걸 떠나서 수고했다며 당신 정말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4가지 경우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혼 이의가 오겠죠. 우리 더 이상 같이 살지 말자. 처음에는 뭐 분가하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혼까지 가는 부부도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욕구를 그냥 공격성으로 푸는 겁니다. 가정폭력, 언어적인 폭력, 또는 물리적인 폭력, 재물을 손괴하는 거, 정서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 뭐 이런 걸 막 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이혼 얘기도 없는 것 같고 뭐 가정폭력도 없는데 그냥 문의뿐인 부부로 남는 경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뭐 이런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최악은 뭐냐? 바로 배우자의 외도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채우지 못한 것을 가정 밖에 나가서 다른 이성과 함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또는 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충족하려고 욕망에 빠져버리는 거죠. 욕망이 너무너무 강해져서 탐욕이 되어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걸 무시할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이나 가정폭력 또는 문의뿐인 부부, 그리고 외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부부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나 그런 걸 한번 체크해보는 저의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